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버디그리스, 구리부식의 예술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구리 표면에 생기는 푸른빛 있잖아요. 버디그리스? 이게 그냥 녹슨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랑 또 예상 밖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 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좀 특별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버디그리스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유의 여신상이요. 처음엔 지금이랑 색이 완전 달랐던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예시죠. 버디그리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리, 아니면 뭐 청동이나 황동 같은 구리 합금이 있잖아요. 네네, 구리 합금들. 그 표면에 생기는 독특한 청록색 막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하고 구리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결과물이죠. 화학 반응이군요. 네, 이름 유래도 재밌어요. 프랑스어로 베르드그레스, 이게 그리스의 녹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의 녹색이요? 와,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럼 이게 그냥 녹이랑은 다른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이런 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래되면 저절로 생기나요?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복잡해요. 사실은 2단계 화학 반응이 필요합니다. 아, 2단계나요? 네, 먼저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 같은 거랑 만나서요. 표면이 일단 검게 산화돼요. 검게 변하는군요, 먼저. 그렇죠. 이걸 초기 부식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검게 변한 층이 다시 공기 중에 다른 물질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나 황화합물 같은 것들이랑 또 반응을 해요. 아하.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청록색의 안정적인 찬산 구리층, 이게 바로 버디그리스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순서가 있네요. 검게 변했다가 그게 다시 공기 중 이산화탄소 같은 거랑 만나서 푸른색으로.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그건 환경에 따라 정말 크게 달라져요. 건조한 곳에서는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수백 년이요? 와. 근데 반대로 바닷가처럼 염분 많고 습기 많은 곳, 아니면 요즘처럼 대기오염 심한 도시 환경에서는요, 이게 훨씬 빨라져요. 몇 년 안에도 눈에 띄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아, 환경 영향이 크군요. 그렇죠. 결국 뭐랄까, 환경하고 시간이 같이 만들어내는 화학적인 예술 작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 시간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 와, 표현이 정말 멋진데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이 예술 작품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 자유의 여신상 얘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자유의 여신상이 아마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예시일 거예요. 처음 미국에 선물로 도착해서 세워졌을 때 그 반짝이는 구리색이었어요. 우리 10원짜리 동전 같은 색깔이요. 아, 진짜요? 지금 색이랑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뉴욕항의 바닥바람, 또 도시의 공기,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되면서 한 30년 정도 걸쳐서 지금의 그 상징적인 청록색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30년이나요? 와. 네, 중요한 건 이게 일부러 칠한 색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색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유럽의 오래된 성당이나 궁전들 지붕 보면 청동판으로 된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변화를 볼 수 있고요. 또 미술 쪽에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썼어요. 미술에서요? 어떻게 썼을까요? 특히 그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요, 이 버디그리스를 곱게 갈아가지고 안료로 사용했어요. 물감처럼요. 그림 속에 바다 색깔이나 아니면 옷의 깊고 풍부한 그 청록색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거든요. 오, 물감으로도 썼군요. 네,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안료가 화학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나면 쉽게 검게 변색이 되는 거예요. 아, 변색이요? 그럼 화가들 입장에서는 좀 다루기 까다로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고대에는 이걸 방부제나 방충제 효과를 기대해서 나무나 직물에 칠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와, 그림 물감에 방부제까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쓰임새네요. 근데 불안정했다니. 그럼 현대에는 이 버디그리스를 어떻게 보고 활용하나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나요? 오히려 그 독특한 색감이랑 질감 때문에 현대 건축이나 디자인에서 더 주목받는 면이 있어요. 아, 오히려요? 네, 일부러 좀 고급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청동판을 써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버디그리스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세월의 멋을 더하는 요소로 보는 거죠. 아,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군요. 맞아요. 또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표면에 일부러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버디그리스 효과를 내기도 해요. 약간 빈티지하거나 고풍스러운 느낌 주려고요. 네네, 그런 느낌 알 것 같아요. 금속 공예 같은 데서는 독특한 무늬, 패턴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자연현상이거나 아니면 물감 재료 정도였다면 이제는 뭐랄까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미학적인 요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연 발생적인 부식에서 이제는 의도적인 미학으로 가치가 좀 바뀐 거네요. 근데 이게 결국엔 금속을 손상시키는 부식이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럼 아름다움 뒤에 문제는 없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날카로우세요. 미적인 매력하고는 별개로 버디그리스는 분명히 금속의 구조적인 강도를 약화시키는 부식 과정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나 예술 작품에서는 보통 원하는 색감이 딱 나타나면 그 위에 투명한 보호 코팅제를 발라요. 아, 코팅을 하는군요. 네.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게 막고 그 상태를 보존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문화재 보존에서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돼요. 문화재는 또 다르겠네요. 네, 이 버디그리스층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지닌 일부로 봐야 할지 아니면 원래 재료, 원형 보존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거죠.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름다움을 지킬 거냐 아니면 재료 자체를 보호할 거냐 뭐 이런 딜레마 같은 거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버디그리스라는 게 단순한 녹이 아니라 시간, 환경, 그리고 화학 반응이 함께 만들어낸 독특한 색이자 질감이고 또 이걸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각이 변하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건축, 미술, 디자인 같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구리 지붕이나 뭐 동상 아니면 공예품 같은 걸 볼 때요. 그냥 낡았네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표면의 청록색 변화가 과연 어떤 시간과 환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색을 특별하게 느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네, 단순한 부식이 아니라 시간과 또 인간의 감성이 더 씌워진 결과물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 주변에서 혹시 발견한 버디그리스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저 세월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일까요?